네, 이번 주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은 김대호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조인트 카메라 인트린직 앤 라이다 카메라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이크라 2023에 업셋된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한 건 아니고요. 상하이 AI 랩스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기관에서 만들어진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백그라운드, 그리고 논문에 대한 소개랑 방법, 그리고 실험, 그리고 최종적인 요약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에 대해서 세 문장으로 굳이 줄여본다면은, 이 논문은 타겟 베이스드 방식의 라이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연구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타겟 베이스드만큼 새로운 캘리브레이션 보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들과 달리 인트린직 값하고 익스트린직 값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최적화할 때는 세레스 솔버를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관이라고 했는데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AI 랩에서 자율주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서, 이게 기업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이제 내부 정보까지는 잘 없어서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면은, 여기 랩은 이제 자율주행이랑 3D 인지, 3D 리컨스트럭션 같은 저희 랩에서 하는 주제와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크라랑 RAL, 아이로스, CVPR 같은 데 이제 많이 쓰고 있었고, 올해 CVPR에 6편 붙었다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메라 라이다 캘리브레이션하고 라이다 시뮬레이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신 연구입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논문만 사실 세미나 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캘리브레이션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게 상기시켜 드리자면은, 앞에 무슨 단어가 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은 카메라 내부에 있는 포컬 랭스랑 이제 주점, 그리고 스축값, 그리고 왜곡 상수를 찾는 게 이제 카메라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이고, 여러분들이 오픈CV에 켜서 이제 체커보드 들고 찍고 하셨던 게 카메라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지난 논문 세미나 때 소개해줬던 게 타임 오프셋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고, 앞에 있는 게 이제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센서 데이터에 타임 스탬프가 찍혀 나올 때 그거를 맞춰주는 일이 타임 오프셋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핸드 아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로봇하고 카메라나 이제 다른 기타 비전 센서들 사이에서의 공간상의 위치를 찾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쓴 단어가 라이다랑 카메라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이니까 라이다와 카메라가 공간상에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찾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카메라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에 이제 먼저 진행됐던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겟 베이스드 방식은 이제 어떤 내가 캘리브레이션 보드를 직접 제작해서 거기서 라이다와 카메라의 공통된 특징을 뽑겠다라는 방법이 있고, 타겟 리스 메서드는 이제 그런 보드 없이 그냥 주변에 지형 지물에 있는 특징을 다 추출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카메라와 라이다에서 이제 특징을 추출하고 그게 같은 것인지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찾은 데이터에서 어떻게 하면 그 두 개를 같이 이제 최적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하고, 당연하지만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겟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 보드를 어떻게 제작해서 캘리브레이션 할 건지도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업계에서 이제 선행된 연구가 2012년도에 이제 이크라에 나온 논문인데, 체커보드를 벽면에 붙여놓고, 그리고 카메라와는 그걸로 검출하고, 라이다는 그 체커보드가 있는 보드에 법선 벡터랑 그리고 카메라와 이제 라이다 데이터 사이에 그 거리를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방식이 이제 가장 선구적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거는 키티 데이터셋 처음 만들 때 이 방식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건 보시는 것처럼 보드를 되게 많이 붙여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보드 하나에 대해서 보드의 재원만 알고 있으면 사실 보드 경계선 값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이용해서 이제 디스컨티뉴스한 포인트들을 직접 추출하고 그리고 그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라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이 2018년도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꼭 체커보드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아르코 마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위에 보이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아르코 마커를 이용해서 이제 모서리 꼭지점을 4개를 추출하고 그리고 그거 앞선처럼 이제 디스컨티뉴스한 영역의 라인을 추출해서 그리고 그 라인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점을 이제 PMP 알고리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왔고 나중에 논문에서의 이제 비교 실험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아르코 마커를 사용하고 그리고 보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라이다에서의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게 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행 연구들의 이제 공통적인 한계점으로는 그 카메라 인트린식 파라미터는 사실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저자가 말하기로는 사전에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는 게 일단 번거로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트린식 캘리브레이션에 제일 안 좋은 상황에서 익스트린식 캘리브레이션 잘 찾게 되고 그리고 그 값만 이제 나중에 방식에 더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제안하는 거는 앞선 연구는 인트린식 캘리브레이션 따로 하니까는 우리는 같이 하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통된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 원의 중심점을 찾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보드 자체도 역시 이 논문에서 사용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논문에 노블 캘리브레이션 보드를 사용했다라고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이제 정사각형이고 이제 1.2m 정도 되는 비교적 좀 큰 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프레임워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빨간색 네모 부분하고 이 빨간색 화살표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 파트에 들어가면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카메라에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을 같이 할 때 일단 우리가 흔히 해왔던 방식처럼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보드를 앞에다 놓고 많이 찍습니다. 많이 찍으면은 오픈CV에서 체스보드의 교차점 찾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걸 마찬가지로 써줘서 이 카메라 체스보드의 교차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장스 메서드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오픈CV에서 쓰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함수를 쓰게 되면은 각 사진에 들어있는 체커보드와 그리고 그 순간마다의 카메라와의 이제 RT 값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일단 저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쨌든 RT를 찾았으니까는 처음 이 초기 RT 값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보드의 재원을 통해서 이 보드의 꼭지점, 보드의 원 중심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앞선 부분의 여기까지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에 보게 되면은 이제 흰 색깔 점이 투영되어 있는데 논문에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는데 코드를 열어보면은 세레스 솔버를 써서 한 번 더 인트린식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적화하는 대상은 인트린식 파라미터랑 그리고 체커보드 아까 RT를 다 저장한다고 했는데 그 RT를 최적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그때 목적 함수는 체커 무늬를 이제 리프로덕션 시켰을 때 얼마나 리프로덕션 에러를 줄일 수 있는가를 통해서 세레스 솔버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이 체커보드 좌표기 기준에 있는 이 체커 무늬들을 기존에 처음 나왔던 RT 값과 그리고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통해서 투영을 시키고 그거를 내가 예측한 체커보드의 무늬와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를 이용해서 에러를 나타내고 그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옵티마이즈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인트린식은 여기서 최적화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다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라이다 데이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을 때 같이 라이다 데이터도 샘플링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맞아야 된다는 점이 있겠고 그리고 라이다 데이터가 360도방 다 뱅글뱅글 돌아가니까는 거기서 이제 일부 영역,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제약을 좀 줘서 이제 이 부분은 필터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란삭 알고리즘을 통해서 캘리브레이션 보드를 따로 추출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PCL 라이브러리를 써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가 나왔으니까는 그럼 이 보드에서 이 원 중심점을 찾아야 되는데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이용한다는 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처음에 내가 예측한 RT값 가지고 구멍이 만약에 잘 안 맞는다면은 내가 이 구멍이 그러니까 처음 구멍이 여기 있다면은 여기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들어가겠죠.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내가 이 마스크에 있는 원이랑 실제 포인트 클라우드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개수가 이제 교집합되는 영역이 작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마스크에 대한 처음에 값을 이 마스크로 추정되는 RT 값에다 보내놓고, 그리고 그것과 여기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교집합의 개수가 가장 작게 되는 영역이 이제 그때의 RT라고 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RT가 R은 요 값만 쓰고 T 값은 XY 값만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전의 과정에서 란삭으로 이제 플레인을 찾게 되면 평면의 방정식은 내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6D OF를 다 써서 추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단은 이제 3D OF에서만 조정해줘도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생성했으면은 결국엔 다시 이 마스크를 잘 조정해서 이제 정확한 원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그리드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코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은 라이다 데이터가 미터 단위로 끊겨 있기 때문에 사실 0에서 1m, 1.2m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수분만 표현하게 되면 0하고 1값만 나타날 건데, 논문에서는, 코드에서는 얘에다 어떤 알파 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위가 조정되면서 정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그리드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 때는 내가 샘플링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민맥스만 알고 있으면은 구멍이 막혀 있는 어떤 마스크를 처음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시 뿌리게 되면은, 그리고 그곳의 값을 true라고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구멍이 있는 부분에 여전히 false로 남아있게 되고, 그 포인트가 있는 곳은 true 값으로만 값이 남게 돼서 마스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XY 값 전부 다 움직여 가면서 가장 정확할 때의 값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앞에 라이다에서 원 중심점을 찾게 되면은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카메라와 라이다 사이에 있는 초기 익스트린식 캘리브레이션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줄다를 통해서 재든 눈대중으로 해서는 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잘 안 맞게 됩니다. 그게 요 아래 식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투영을 한다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위에서 이제 먼저 찾았던 카메라의 중심점하고 이 라이다 중심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CLS 솔버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 좌표기 기준에 있는 이 3차원 점을 초기 캘리브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미지상에 투영을 시키고, CLS 솔버는 그 리프로젝션 에러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논문에서는 실험을 크게 4가지 진행해 줍니다. 첫 번째는 리얼월드에서 진행한 실험이라고 이고, 여기서는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 성능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방식으로 하면 리프로젝션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고, 다른 방식과 하는 비교 실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고 있을 때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확인하는 이유는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다른 방식에서는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 값을 어딘가에서 이제 얻어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나 잘못된 값이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실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총 600장의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600장을 각각 6개의 군으로 다시 나뉘게 되는데, 그 각 군에서 25장의 사진만 가져와서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 총 100개를 가지고 이제 민 베리언스를 확인했을 때, 실험 결과로만 보면은 그 평균이 대략 한 포컬 렌스가 어디서 70픽셀이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논문에서는 70픽셀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저 비슷하게 좀 의문을 푼 사람들이 이제 기터브 같은 데다가 물어봤는데 답은 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일단 포컬 렌스랑 CXCY 값이 이제 어떻게 사진을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보여준 실험 같습니다.
그리고 리프로젝션 에러는 어떤 리프로젝션 에러에 대한 수치를 보여준 건 아니고 그냥 사진으로 이제 보여줬는데 검정 색깔 점이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프로젝션 시켰을 때고 하얀색 십자가가 카메라 기준에서 찍었던 그 체스보드 중심점을 그러니까 원점 좌표기를 가지고 이제 리프로젝션 시킨 건데 이제 논문에서는 잘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교 실험도 하게 되는데 비교 실험을 할 때 모델은 그 앞선 그 TITS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르코를 사용한 모델인데 일단 논문에서 비교 실험해줄 때는 보드를 좀 바꾼 형태로 실험을 진행해줬고요. 그리고 실험에 대한 결과도 어떤 비교되는 실험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비교되는 수치를 직접 제시한 건 아니고, 얘네들 방식이 인트린식 값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실험을 해줄 때마다 왜곡이 어떤 데는 풀리고 어떤 데는 왜곡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실험 잘 안 된다라고만 말하고 넘어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치가 증명된 실험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실험의 어떤 논문에 대한 방법을 증명하는데 사용한 시뮬레이터는 칼라 그 자율주행 엔진을 사용해 주었고 논문에서는 이제 그 리프로젝션 에러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GT랑 예측한 결과값에 대해서 L2 에러랑 앵귤러 에러만 가로 뽑아냈을 때는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3mm 정도의 오차가 나고 앵귤러는 0.01도까지 성능이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사실 한 줄로만 줄이자면은 그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하고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을 모두 다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타겟 베이스드 방식의 연구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